안녕하세요. 공코입니다. 이제 세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처음 영상을 올릴 때 완전 좀 떨리고 그랬었는데 어느새 세 번째 영상까지도 올리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가워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주말 동안에도 요가도 다니고 이것저것 아이들도 키우고 집안일도 하고 워킹맘과 집안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조금씩 하면서 그래도 즐겁게 나름 잘 보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출근을 하는데요. 출근 전에 제가 밤 동안에 오늘 유튜브를 무엇을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고 나름 강연도 많이 듣고 열심히 유튜브 관련돼서 명사 강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 이번 완전 소화라는 책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겸상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책은 손에 놓지 않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방에도 갖고 다니고 그리고 항상 쉬는 시간에 또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책을 열심히 읽고 있거든요. 정말 짜투리 시간이 너무 중요한 것을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계란 한 판이 한참 넘고도 한참 넘고도 이제 했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나름 또 적으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딱 그 애매한 이 시기에 와서는 제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수록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이라든지 유튜브, 네이버, 또 SNS 등을 통해서 책을 읽거나 또 많은 유명한 분들, 강사들의 생각과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지금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책과 그리고 많이 쏟아져 나오는 TV나 여러 가지 매체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바로바로 캐치하지 않으면 왠지 남과는 좀 멀리 좀 동떨어져 있거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요점은요. 삼시세끼 완전 소화책. 이 책을 저는 이제 이번에 읽어보았어요. 얼마 전에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러분,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 저도 참 잘 봤던 기억이 나요. 뭔가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많이 뜨고, 지금도 이제 먹방이라든지, 많은 그 새로운 아이템들을 보는 그런 게 있지만, 일단은 이제 시리즈로도 나오고, 계속 연예인들의 삼시세끼, 농어촌에서의 일상생활 등이 이제 이슈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번 책을 완전 소화 책을 접하면서 저도 삼시세끼 같은 그런 식사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일본 어떤 학자는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삼시세끼는 잘못된 거고 하루에 두 끼 섭취가 좋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두 끼를 하고 일정 시간 단식을 하는 패턴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어떤 지금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삼시세끼가 좋은지 두 끼가 좋은지 한 끼가 좋은지 아니면 일정 기간 단식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계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겠지만 일단 저는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두 끼를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끼를 실천하고 있는지 세 달째 돼가고 있고요. 제가 책을 편식을 좀 앞전 두 번째 영상에서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책 편식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이번에 책을 읽어가면서 올해 2019년 올 한 해에는 책 편식은 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의 저만의 원칙을 정해놓고 읽고 있거든요. 네, 이 지은이 류은경 씨는요, 현재 이제 식습관 연구소 대표로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를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하게 되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몸이 아프거나 몸이 어느 정도 좀 계속 그 소화가 잘 안 되거라든지 소화 불량이 돼서 계속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파 버리거나 그럴 때 특히 많이 느끼는 게 식사, 영양 그런 기본 식습관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식생활과 건강은 정말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고 끊임없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또 다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한테 맞는 식사법, 체질에 맞는 식사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중 이제 평소 이 작가가 사람들의 평생 습관을 연구해 오면서 본인의 식습관도 같이 실천해 오면서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됐다 그런 여러가지 느낀 점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화의 오류로 잘못되었던 이론들 그리고 세상에 펼쳐진 각종 육류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글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의 그 식습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변화를 주게 된 계기가 된 책이어서 무엇보다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도 보니까 식사를 잘 못하고 있었던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목차가 쭉 나와 있거든요. 목차가 쭉 나와 있고 목차를 일단 읽어보고 머리말 다음에 목차가 나와 있는데 쭉 읽어보고 나서 이제 다 하나씩 차분차분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도 책이 어렵지 않은 게 쑥쑥 읽혀나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런 책은 일단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전문 용어가 좀 나오고 어느 정도 인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으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 잘 읽혀졌어요. 일반인들도 이 책을 읽으면 잘 읽혀질 정도로 아주 그 막힘이 없이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중간중간 그림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뭐 홍보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도 한 작년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펼쳐보고 있거든요. 책을 먹을 때나 어떤 거를 이제 밖에서도 외식을 할 때나 그러고 나서 또 몸에 이제 좀 부조화가 느껴진다 할 때에도 다시 펼쳐보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의 원리라든지 올바른 식습법 유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실제로 류은금 이 작가분이 직접 몸소 실천하면서 체지방만 7kg을 감량했다고 해요. 저도 한참 10kg 이상이 살이 찔 때 이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식사를 제한하고 만약에 공복이니까 배고픔을 느끼더라도 과일식만 하거나 주스만 마시거나 하더라도 충분히 포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렇게 책에서 말하는 대로 아침식은 좀 제한을 두고 가볍게 최소한도로 과일식을 하거나 주스를 마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배출하는 시간으로 자정부터 아침 12시까지 배출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고 12시 이후부터는 또 점심을 충분히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이후로 저녁 6시부터 또 12시까지 해서 이렇게 하루에 세 부분을 나뉘어서 실천했더니 제가 정말 5kg가 빠졌습니다. 5kg가 빠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체질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빠지는 거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빠지는 것도 확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건강미 있게 빠지더라고요. 일단 제가 평소 잘 먹지 않았던 과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아침에 주스라든지 갈아서 한 4-5가지 갈아서 먹으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식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자연에서 얻는 거는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육류는 반대로 우리가 육류는 과식하거나 그러면은 꼭 가스도 많이 나오고 안 좋잖아요. 정말 육류는 단백질은 많고 영양소도 많긴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왜 안 좋은지 규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해도 쉽고 이렇게 해서 주변에
물어봤을 때, 너 왜 식사를 이렇게 하니? 과일식을 하니? 물어볼 때도 제가 답변을 조리 있게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작가가 평소 본인 체험했던 그런 내용을 많이 넣었는데요. 20대 후반부터 소화불량이랑 만성피로가 심했는데 단식을 한 뒤로 위가 편해지고 몸도 좀 가벼워졌다고 나와 있어요. 체지방만 7kg 감량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근육이 많이 처지면서 좀 늙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증상도 몸도 없고 몸이 뭔가 리셋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루 16시간 공복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요. 1부에서부터 4부까지 1, 2, 3, 4 챕터로 나누어서 식습관을 잘 다루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식습관은 열심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 줄여가면서 공복도 좀 하면서 제한을 하면서 내 몸을 살펴보면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루 삼시세끼,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에 들어가는 음식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 몸에 들어오는 어떤 영양소라든지 음식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즐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양소를 해서 어떻게 잘 섭취하는지 그게 또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책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삼시세끼 완전소화책에서는 하루 3번을 나뉘어서 밤 자정부터 12시까지 공복 시간이라든지 과식 위주의 가벼운 그런 시간으로 해서 나뉘고, 그리고 아침 12시부터는 저녁 6시까지 아침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를 점심은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공복에 과일을 먹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 6시에서 7시 뭐 많이 늦더라도 8시까지는 이제 먹는 거를 좀 이제 하더라도 8시 이후부터는 먹는 걸 제한하고요. 몸을 다시 쉬어주게 하는 거. 자정까지 그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내 몸에 관심이 많다, 식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점검하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살이 찐다는 분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목에 통증을 느낀다거나 내장 지방이 끼어 배 둘레가 두껍다거나 장에 가스가 끼고 방귀 냄새가 독하거나 변비가 심해서 화장실 가기가 무섭다거나, 그리고 과민성 대장군 때문에 대장증후군 때문에 설사를 한다거나 얼굴과 온몸에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평소 고기를 즐겨 먹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거나 당 수치가 높은 편이고 늘 피곤하다거나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3개 이상 먹거나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후에 요요 현상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자가 점검을